우리 자녀가 사춘기인지 어, 다시 할까요? 지금 떴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스팀의 김성호 코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는 사춘기인지 확인할 방법, 그러니까 내 자녀가 사춘기인지, 내가 사춘기인지, 그리고 사춘기의 뜻이 무엇인지, 특징이 뭔지, 뭐 이런 걸 알아봤으면은, 사춘기, 내 자녀가 사춘기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짝 예습을 좀 해볼게요. 아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춘기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 특히 초기에는 겉으로 티가 안 나요. 겉은 여전히 어저께와 이전 아이와 동일하지만 갑자기 속이 변해버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는 충동성이 무척으로 강해져요. 어, 이전보다 망설이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가 되게 커져가지고 부모 또는 조부모님의 그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거 아닌데.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항하는 듯한 혹은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야,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되게 좀 미묘할 수 있고, 얘가 갑자기 친구한테 안 좋은 걸 배워왔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의 내면을 보실 줄 아셔야 하고, 어, 겉으로 보이는 소위 예의 없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을 보고 대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세 자녀를 두셨어요. 되게 힘들게 하셨고 외국도 다녀오시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애가 사춘기를 시작하니까 진짜 신생아를 대하는 것처럼 막막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예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좀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 기간이 짧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정말 화가 나서 못하겠더라도 3분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신을 참아주신, 자신이 사춘기일 때도 참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참아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약속 끝까지 믿어주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모습이 오히려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점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부모의 눈에 거슬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해 주는 게 자녀가 세상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존귀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되게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집중해 주시고 지적보다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이외에도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시거나 친구와 건강한 친체 활동을 하거나 용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켜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듯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유치원생까지는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후로는 많은 배움이 필요하고요. 소중한 존재를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녀를 소중하게 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동프 김성호 코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여도 이렇게 방법 전달해 드리면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또 한 번쯤 상기해 보시더라고요.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우리 방지영 코치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저 화면 오늘 공유를, 예, 화면 공유를 많이 해서 암기하는 그런가? 예, 암기하는 속도가 좀 방법에 빨, 대해 네. 보이시나요? 어? 속도가 미안해. 아니, 화면 공유를 너무 빨리 해서 오늘 화면 아, 공유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속도가 빨라지신 건가 이렇게 말에 걸려있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장지영 코치님 오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도 암기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오늘 그 해피 문자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스터디 메이킹 여러분.
스팀 장지영 코치입니다. 세상에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영어 단어만 해도 왜 외웠는데 매일 모의고사에서 지문 볼 때마다 꼭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수학 공식도 너무 헷갈리고 그리고 사회 역사 과학에서의 낯선 용어와 외워야 되는 그런 이름들처럼 과목별로 배운 내용도 외워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열심히 외워도 막상 시험 되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시험이 끝나면 또 외웠던 부분들 다 싹 날라가서 다시 처음부터 암기해야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암기법을 몇 개 소개해보자 합니다. 전략 1. 기억한 후 계속 테스트하라. 한 실험에서 이제 학생들을 두 그룹을 나눠서 에세이를 읽게 하고 한 그룹은 단순히 반복해서 읽도록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여러 차례 간격을 두고 이제 시험을 보게 했는데 결과는 반복해서 읽기만 한 그룹보다는 중간중간 시험을 봤던 그룹의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한 번 본 것보다는 시험을 3번 봤을 때 기억력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반복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냥 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문제도 내고 시험을 쳐보고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는 백지에 한번 외웠던 내용을 써보면서 셀프 테스트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암기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에요. 두 번째 전략 2. 시간 간격을 두고 공부하라.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긴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면 뭔가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고 완전히 암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기억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적당한 텀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과목씩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하고 충분한 수면에 취해라. 뇌는 피로를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도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정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 외우면 이제 수면에 의해 정보가 정리정돈하고 효과가 일어나면 정보가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기억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하고 이런 레미제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해서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전략 4. 나만의 단거나 노트를 만들어라. 공부할 때마다 모르는 것하고 외운 내용이 생겨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 정독하고 내용을 이제 보지 않고 남에게 가르치듯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 노트에 정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걸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는데 다음에 또 문제를 풀면서 비슷한 개념의 문제가 나오거나 똑같은 개념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적어놨던 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곳에 내가 추가할 부분을 거기다 더 추가하면서 전에 적어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하면 이렇게 남의 노트를 자꾸 추가해 가면서 남의 노트를 만들어 가는 거.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정보 뭐 검색해서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찾아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적고 내가 직접 정리한 노트를 찾아보고 거기에다 추가해 나는 과정에서 암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찮고 다 그때마다 찾아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나만의 언어, 나만의 공책에 정리해서 내 것으로 꼭 만들길 바랍니다. 이상의 여러분의 청포 장지영 코치였습니다. 와우. 네, 장지영 코치님 전략 4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은지혜 코치님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한번 마이크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 메이킹 데일리 스팀 문제 코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허리 건강에 좋은 초간단 스트레칭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우리 목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스트레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 스트레칭은요. 여기 목 뒤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일단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손바닥을 여기 왼손 귀 위에 얹으신 다음에 천천히 아래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럼 목이 약간 기역자처럼 되죠? 이렇게 하면서 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목을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어서 내 코가 겨드랑이를 향하게 하고요. 손은 여기 뒤통수를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살짝 당겨줍니다. 그럼 목 뒤가 엄청 당기죠? 어깨가 아프신 분은 어깨부터 당기실 수 있어요. 요것도요, 천천히 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 왼쪽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같은 동작을 번갈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문가분들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자 컨디션에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하셔야 근육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칭이 더 잘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한 거 이제 역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바른 자세로 그거 이어서 하시면서요. 양손을 머리 뒤로 갖다 대시고 상체는 일단 허리는 꼿꼿하게 편 채로 구부러지지 않게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목 뒤가 스트레칭 되도록 머리 위에 손 앞쪽으로 쭉 당겨주시는데 이때 내 목은 뒤쪽으로 향하려고 하고 손은 앞쪽으로 당기려고 서로 반대 힘을 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한 10초 정도 해주시면 좋고 이번엔 반대로 목을 천천히 들어서요.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이러면 약간 라운드 숄더나 이렇게 움츠려졌던 어깨가 쫙 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동작을 천천히 들숨과 날숨 호흡해서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이 스트레칭은 긴장성 두통 치료에도 되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거나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조금 띵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기분 전환할 겸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요거는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일단 왼쪽 쇄골 밑에 왼손을 얹은 다음에요. 가슴 위쪽이나 쇄골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이번에 반대쪽 오른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고개를 천천히 위로 젖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잡고 있는 손이요. 여기 아래 근육이 따라가지 않도록 살짝 당겨주시면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면서 시원하게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니까 반대쪽도 먼저 가볼게요. 이거는 오른쪽 가슴 위로 견져주시고 고개는 왼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45도 대각선으로 쭉 들어주시면 여기 근육이 전체적으로 쭉 당기시는 게 보일 거예요. 이때도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주시면 좋고 이거는 긴장성 두통 완화에도 좋고 저희 목 디스크 예방에도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저희가 거북목이나 아니면 이런 거 손을 많이 쓰다 보면은 가끔 손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안 썼는데 저희 코치님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화상 가해를 해서 조는 학생을 못 깨우잖아요. 저는 막 박수를 쳤는데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 쇄골 있으시죠? 쇄골에 여기 움푹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천천히 눌러주면 미친 듯이 아픈 부분이 나와요. 이게 지금 라운드 숄더 거북목 이렇게 팔 저림에도 다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거를 번갈아서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라고 하면 학생들이 눈이 번쩍 뜨면서 잠이 깨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자정 넘어서 수업하는 친구와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 이거는 우리 코치님들께도 추천드리고요. 학생들 모두 추천드립니다. 저희 모두 모니터도 많이 보고 책을 오랜 시간 봐서 저도 이렇게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잠깐 짬내서 목 스트레칭해서 건강 챙기시는 저희 똑똑한 메이킹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동프 문제 코치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들 한 번씩